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수요일 시민언론 유탐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동영이고요.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네, 강주 기자님. 예, 언론의 무관심 그리고 그 법원의 탄압, 이 대표의 이제 옥중 출마라고 하는 이중국에 시달리면서도 그 의미 있는 이번에 그 총선의 출사표를 던진 분이 있습니다. 던진 당이 있죠. 바로 소나무당입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당의 오늘 당 대표인 그 송영길 대표의 두 아드님과 따님을 오늘 특별히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저희 우선 본인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저는 송영길 당 대표의 아들 송주환입니다. 네. 이 귀한 자리 모셔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송현주라고 합니다. 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아들과 따님. 네. 두 분 다 지금 사실 뭐 직장도 있고 또 학교도 네.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제 아버님이 출마를 하시고 나서 지금 보석 결정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죠? 네. 결국에는 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분이 지금 선거 운동을 지금 직접 하고 계신 거죠. 네, 아버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너무 참 딱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싶어서 저희들이 오늘 특별히 오늘 한 총선 브리핑 하는 시간에 좀 특별히 시간을 좀 내드렸습니다. 네, 두 분 이제 그 아드님하고 이제 따님 두 분은 이제 워낙 송영길 대표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그 한 20여 년 이상 이제 역정을 이제 걸어오셨기 때문에 옆에서 잘 지켜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4선 의원이신가요, 어머님이? 5선 의원이고 이제 인천시장 역임하시고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와서 낙선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그 옥중 이제 출마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매번 뭐 아버님이 이제 그 선거 출마할 때마다 가족으로서 돕긴 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아마 이번 선거가 그 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비장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아까 우리 사전에 대화를 좀 할 때 나눌 때 제일 좀 안타까웠던 게 송영길 후보가 출마했다는 사실 자체를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뭐 출마했다는 사실 자체는 광주에서는 이제 아는데 네. 문제는 이제 소나무당의 대표가 송영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아직도 그게 민주당이라고 이렇게만 알고 있군요. 뭐 주로 그런 상황이죠 지금. 예. 송영길이라는 정치인 송영길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아마 선거하는데 뭐 인지도 측면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고 광주에서도 송영길 대표는 다 알죠.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뭐 주관적인 감상이긴 합니다만 한 번 한 번 명함을 나눠드릴 때마다 당연히 이제 후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후보가 소나무당이 무엇이지? 그래서 이 소나무당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와 후보와 연결되는지 조금 미약한 측면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네. 근데 결국은 이렇게 소나무당 당 대표가 이제 송영길 후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당 대표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유세장에 대해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언론이 거의 소나무당은 사실은 의도적으로 지금 언론 거의 거론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여론조사는 혹시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송영길 후보가 그 서구갑에서 여론조사는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적어도 밝혀진 바로는 여태까지는 후보 여론조사조차 돌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 지역마다 다 지금 여론조사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뭐 비례대표의 여러 소나무 당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광주 서구갑 같은 경우는 아예 여론조사 자체를 하지를 않았죠. 예,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를 앞두고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본인의 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을 점쳐보시고 투표하시는 경향이 있으실 텐데 네. 근데 여태까지 후보의 여론조사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언론에게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사실 제가 지금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그 광주 지역에 있는 지역 언론의 그 보도 책임자분하고 통화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광주 서구 간부는 현재 여론조사를 못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뭐 이유는 그냥 그 너무 송영길 대표의 출마가 좀 늦었다. 그런데 그건 뭐 이유가 되지는 않죠. 세팅을 하기가 예. 힘들었다. 이런 그 합의를 좀 보기 언론사들끼리 같이 합동을 했었는데 언론사들 간에 합의를 못 봤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하는데 여튼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 아직 여론조사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사표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당신께서 투표하시는 그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으려면 그거는 더 많은 투표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즉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가 사표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전혀 깜깜이 선거는 아니고요. 사실 가장 주관적인 감상이긴 합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반응은 굉장히 놀라울이 많지 우호적이고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뭐 아까 제가 앞전에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였지만 어쨌든 송영길 대표라는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분이 어쨌든 호남의 인물인 건 너무 잘 아시고 있고 지금 겪는 고초랄지 뭐 탄압이랄지 너무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반가워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중지를 하나하나 모아서 이게 사표가 되지 않게끔 더 많은 분들이 투표하고 또 지인분들에게 투표를 더 독려하고 그래서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사실 지금 저희가 대리인으로서 가장 말씀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실 때 가능하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을 좀 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를 뭐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지금 너무 두 분이 특히 이제 이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는 한번 이 언론에 한번 노출이 좀 되긴 됐는데 따님은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처음이죠. 네, 카메라 보는 법을 아직 잘 몰라가지고. 따님이 이제 누님이고 그리고 이제 아드님이 동생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동생분은 지금 연세대 로스쿨 2학년. 네, 맞습니다. 아버님과 같은 길을 또 네. 법조인의 길로. 네, 그리고 누나는 지금 이제 광고회사.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지금 좀 휴가 내고 네, 내년 오신 거죠? 휴가까지 전부. 내년 휴가까지.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뭐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소나무당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어떤 이제 고초를 겪어봤는지를 잠시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3월 26일 기사인데요. 여기가 광주시 의회에서 우리 아버지 유세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보석 허가 부탁드립니다. 네. 눈물의 호소를 했죠. 네. 네. 옆에가 이제 어머님 남영신 여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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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영신 여사하고 이제 우리 아드님이 함께 이제 보석 심사를 앞두고 유세를 꼭 한번 하게 해달라고 굉장히 저 사진 자체를 이제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짠했는데 그 재판부가 결국은 뭐 최소한 공식 유세 한 일주일 정도를 남겨놓고 좀 보석을 허가하지 않겠나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이 보석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보석 청구를 기각했고 그래서 지금 이번 총선에 나온 후보 가운데서 거의 유일한 이제 옥중 출마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송영길 이제 후보는 이 보석 기각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법원이 결국은 이 판사의 직권을 남용을 해서 참정권을 침해했다라고 지금 이제 호소하시면서 단식 지금 투쟁 중인 모양이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재판부에서도 뭐 지금 이제 재판 출석을 굳이 강요까지는 하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참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법원에서도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을 잘 하셨겠지만 사실 송영길 대표가 이 지금 선거 기간 중에도 이렇게 옥중에 가둬놔야 되는 그런 것 자체가 참 법원이 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까지 받을 정도입니다. 이거 너무하던 것 같다. 그런 비판까지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 딸이 직접 선거에 좀 참여를 나섰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네. 네. 지금 광주에서 지금 이제
아버님을 대신해가지고 그 유세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 저기 조선일보에서 저 기사를 썼네요. 어떻게 또? 웬일로? 웬일로? 네. 네. 근데 아마 저거는 지금 이제 광주 서구갑에 지금 출마했던 민주당 그 후보 조인철 후보가 상당히 지금 뭐 그 TV 토론도 이제 불참을 하고 사실상 뭐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누린 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걸 이제 비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예.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국 내일 이제 처음으로 아버님이 이제 그 옥중 연설이 광주에서 방송이 되는 모양입니다. 아, 네. 이미 촬영을 했습니까? 네. 지금 옥중 연설을 했다고 본 것 같은데. 아니요, 아직 촬영은 아니고 내일 내일 촬영. 오전 9시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녹화로 이제 녹화를 해서 광주 KBS 측을 통해 2차례 녹음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직접 화면에 나오시나요? 예, 그렇게 찍으실 예정입니다. 네. 음성만 나가는 게 아니고 예. 지금 그 KBS 촬영팀이 직접 구치소에 가가지고 네. 송영길 대표를 이제 인터뷰 하는 거죠. 인터뷰라기보다는 이제 그 방송 연설을 네. 이제 촬영을 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수의를 입고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옷을 어떻게 입고 하시는 건가요? 그건 모르시네요. 네, 그것까지는 아니 뭐 구체적으로 수위는 당연히 안 있겠죠. 네. 당연히 정상적으로 그 이제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나오면 정말 너무 끔찍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네. 예. 그러진 않고 이건 이제 예전에도 이제 그 옥중 출마한 후보자를 구치소에서 촬영을 해서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아 사례가 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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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이것까지 뭐 재판부나 아니면 법무부에서 막는 거는 너무 자신들이 이제 그건 너무 가혹한 일단 처사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전에 전례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불허할 수는 없었던 것 같죠. 예. 그래서 참 이 옥중에 있는 송영길 대표의 그 연설을 내일 처음으로 예, 저희 이제 광주에 있는 유권자들은 이제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두 분이 사실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여기 나오신 건데, 네. 예. 우선 그 광주로 출마를 하신 이유, 그게 제일 좀 설명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네네. 사실 우호적인 시민분들도 많으시지만 왜 송영길이 인천에서 정치를 하다가 광주에 출마했는지에 대해 의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 송영길은 원래부터 광주의 아들이었음을 일단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흥초등학교, 북성중학교, 대동고등학교를 광주에서 모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18에 가장 큰 상흔을 입으신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사실 5.18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셨는데요. 왜냐하면 5월 17일 광주 계엄군을 비판하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송영길의 시위가 광주 시내 고등학교에서 가장 먼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경이 학교를 둘러싸고 은사님과 학생들은 시위 주동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여수로 잠깐 피신하라고 하였고 아버지도 그래서 여수에 있다가 바로 다음날 광주가 봉쇄되어 버려서 5.18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사이 도청에서는 계엄군이 들이닥쳤고 저희 아버지 가장 친한 친구인 전용진 열사가 총탄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에 대해 산자의 부채감을 늘 갖고 사셨고 그 부채감으로 6월 민주항쟁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참여하시다가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이후에는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름으로 이제 지역구를 받은 것이 인천 계양구였습니다. 지금이야 언론에서 민주당의 텃밭이라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보수적인 색채도 분명 띈 곳이었고 아버지는 인천에서 왜 호남 출신이 정치를 하느냐라며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진정성과 유능함으로 시민분들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민주당이 위기에 빠지자 아버지는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인천 계양구의 지역구를 돌려드리고 드디어 돌고 돌아 어머니의 품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아버지를 더 이상 받아주시지 않는다. 저희 송영길 후보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유 오늘 이제 광주에서 쭉 유세를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방송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오늘도 벌써 한 2군데 정도 방송을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인데 아버님 어떻게 걸어오셨는지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좀 감정이 조금 복받치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아드님은 좀 진정하시고 5.18 때 그 고3 때부터 그 5.18 당시에 신군부에 이제 저항하는 시위를 주도하셨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네요. 네. 사실 저희가 전달하고자 했던 바는 이제 이 후보가 왜 광주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당성과 명분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회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광주 중에서도 서구 갑인지 의아해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서구는 아시다시피 사실 정치 행정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주 5.18 3단체를 비롯해서 뭐 시의회, 시청 등 굉장히 정치 행정의 어떤 심장이 되는 기관들이 모여 있고 그 점이 사실 부도의 위기 송도를 구해내고 이 도시 재생에 큰 역량이 있는 후보가 서구의 니즈와 굉장히 잘 맞아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서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서구 시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이 후보의 행보와 그 결정들이 어떤 어색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광주 정신을 계승해서 자신의 정치 생활을 이룬 이 후보의 자연스러운 회귀이며 그다음 이 후보의 역량과 그 광주 서구에 부족하거나 뭔가 더 필요한 점을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버님이 연설을 너무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들 딸도 너무 달변갑니다. 네, 놀랍습니다. 하여튼 자 그런데 광주로 이제 출마를 하셨으면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송영길 이 대표, 송영길 후보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먼저 송영길 후보가 출마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 두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송영길 후보가 왜 광주에 출마했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가장 마지막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광주 서구갑 기호 8번으로 출마하셨습니다. 그러니 광주 서구갑의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송영길 후보에게 투표해드릴 것을 독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갑에 구체적으로 어떤 동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무 1동, 농성 1, 2동, 요 8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정 1, 2동, 광천동, 동천동, 유덕동, 치평동, 양동, 양삼동 이렇게 광주 서구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분들 중에 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투표 동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은 이쪽 수도권에서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그 정치검찰의 이제 그 탄압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고초를 겪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생각만큼 송영길 대표가 얼마나 이 정치검찰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좀 광주에서 좀 그래도 이제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지금 이 정치검찰의 고초를 겪고 있는지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알고 좀 알려지긴 했습니까 지금? 예, 아무래도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이 많이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검찰 독재 퇴진 투쟁에 앞장서서 아버지가 많은 고초를 겪고 있음에도 그것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점이 약간 힘들었으나 그래도 이제는 많은 시민분들께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공감해 주시고 또 많이 힘을 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 반응이 점점 더 끌어오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첨언하자면 그 소나무당의 전신은 원래 이름은 정치검찰 해체당으로 사실 저희가 가장 앞서서 이 정치검찰을 정말 정치검찰에 저항하고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 인식을 사실 퍼뜨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사실 구속이 처음 됐을 때 첫 2주간 어떤 책이라든지 서신 연락을 아무것도 못하게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영하 한 10도였나요? 굉장히 추운 날에 이제 밖에서 연설을 하면서도 말씀하신 내용이긴 한데요. 이러한 처사는
그 전두환 정권 때도 사실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책은 넣어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마저도 저희 부모님 통해서 강하게 이제 송영길 TV를 타서 회자가 되니 그 이후에 조치가 취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뭔가 제재받고 억제받고 탄압받고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시민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더 이 정치 검찰을 해체하기 위해서 이 정치 검찰을 탄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인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21대 그 총선 때 보면은 이제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표적을 받았던 후보 중에 한 명이 사실 그때는 최강욱 의원이었는데 맞아요. 최강욱 의원이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를 못해서 결국 열린민주당 그 후보로 나가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 아마도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이 정치검찰 입장에서도 꼭 당선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후보가 한 명은 조국 그리고 또 한 명은 아마 송영길 그렇죠.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제 좀 조국 그 대표의 경우는 사실상 당선을 막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보고 지금 송영길 대표의 원내 진입은 문술소설에도 막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송영길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뭐 오늘도 제가 갑자기 느껴지는 건데 소나무당보다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더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원내 진입하는 순간 소나무당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각인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굉장히 위협적일 것 같아요. 송영길이라는 정치인은 옛날에도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소나무당이라는 정치 검찰 해체라는 기치를 들고 등장한 이 새로운 신당이 원내 진입을 해버리는 순간 소나무당의 정신이 그대로 투영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제일 두려워하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어쨌든 아버님 입장에서는 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이제 본인의 명예를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었는데 굳이 이제 소나무당 그 정치검찰 해체 대항들을 이제 만들게 된 또 나름대로 또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먼저 무소속이 아니라 왜 옥중 창당을 세계 최초로 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구속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를 지지해 주시는 감사한 시민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께서 자발적 결사체를 만들었으나 이제 법적 토대가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창당이 꼭 필요했었고 그래서 비록 아버지는 무적자 신세로 아무런 정당도 없이 홀몸으로 검찰과 맨몸으로 싸웠으나 아버지가 구속되자 검찰 탄압에 문제의식을 느낀 많은 시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먼저 모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후속적으로 등장한 것이 소나무당입니다. 그리고 누나가 말씀해 주셨듯이 소나무당의 전신은 정치검찰 해체당이었고요. 이는 다른 정당들보다 최초로 앞서서 주장한 기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홀몸으로 싸우시면서 민주당에게 쫄지 말라고 안심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 민주당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를 탄핵 소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건 모두 다 아버지가 가장 먼저 앞서서 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며 지금 아버지가 구속된 이 상태에서 시민분들께서 아버지를 지지해 주셔야만이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검찰 독재 퇴진의 가장 선봉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범야권 의석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의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국회의원 분들께서는 앞서 싸우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 아버지에게 지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 정치검찰이 이제 참 돈봉투 사건 너무 오랫동안 울고 먹는 바람에 송영길 대표가 비리 정치인으로 자꾸 이제 낙인이 찍혀 있는데 사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5선 국회의원의 인천시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뭐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이 송영길 대표가 지금도 전세로 살고 계세요. 너무 이거는 뭐 사실 모르는 그리고 어머님 남영신 여사가 그렇게 그 이웃들의 뭔가 나눠주는 일을 또 잘하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송영길 대표가 현재 옥중에 있지만 1심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속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판결을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돈봉투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 당내 그 경선 자원봉사자들 위해서 일종의 이제 수당 비슷하게 이제 지급을 했던 거고 총 액수가 한 6천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본인이 돈 지급하라고 지시한 부분들이 검찰이 아직도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봉투 사건으로는 구속영장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건으로 그 송영길 대표의 외곽 연구단체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 후원금을 낸 것을 이것을 이제 그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건이 이 돈봉투 사건보다도 이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 대한 정치 후원금 이게 훨씬 더 커져 있어요. 네. 그게 아마 앞섰으면은 아마 구속영장도 발부가 안 됐을 텐데 문제는 그 이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 대한 정치 후원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별건 수사로 지금 논란을 빚어지고 있고 이건 재판부에서도 좀 고민하고 있죠. 만약에 이게 별건 수사로 인정이 되고 이게 적법한 수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이 자체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혐의가. 그러니까요. 무죄가 선고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운영하는 그 외곽 연구단체에다 내는 후원금을 전부 정치자금으로 우유를 하면 지금 국회의원 중에 지금 남아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송영길 대표를 이제 비리 정치인으로 그 낙인 띄운 이 언론의 프레임에 이제 우리 적어도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사안을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두 분이 오시기 전에 저랑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실 때도 우리 강정호 기자 오늘 하루 종일 걱정을 이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12월, 재작년 12월이죠. 두 차례의 구속 영장을 청구받았고 두 번이나 유치장에 갇혀본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송영길 대표가 지금 옥중에서 어떤 심정일지에 대한 마음이 누구보다 지금 공감이 좀 강진구 기자께서는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부디 좀 이 송영길 후보가 이번에 꼭 좋은 결과가 있어서 뭔가 보란 듯이 좀 우리 국민들한테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직 사실 재판부의 어떤 결정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자식된 입장으로서 뭔가 이런 후보의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돈 봉투라고 명명이 되니까 굉장히 큰 사건처럼 이제 여겨지는데요.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부모님은 어머니를 포함해서 저희가 쓰는 모든 이 돈이 아버지 월급으로부터 나온 이 돈이 다 세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껴 써야 되고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를 늘 강조하셨고 그 아버지 당신께서도 늘 얼마나 청렴하고 결백하고 그리고 떳떳한 정치인인지 25년 정치 한평생을 걸쳐서 말씀해 오신 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 건의 경우 같으면 제가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이제 회사에서 뭐 대표가 있고 그 아래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직원들 중에 뭐 몇 명이 저지른 뭐 실수 이런 일을 대표가 보고받지 못한 채 실수가 저질러졌어요. 그럼 그 대표는 사실 이 실수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 대표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민주당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탈당한 것도 하나의 사례일 수 있고요. 다만 이거를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저도 이렇게 명명하기 너무 그런데 돈봉투 건으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까지 별건으로 가서 사실 압수수색 영장은 돈봉투 건으로 받았으나 실제 압수수색을 진행한 장소는 저희 집만 벌써 2번을 넘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도 그렇고 굉장히 그러니까 A라는 건으로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B라는 장소로 사용하고 이런 행태 자체가 사실 그 검찰의 어떤 권력 그 범위가 얼마나 좀 광범위하고 그게 얼마나 편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실만 놓고서도 사실 시민들께서는 충분히 성숙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저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네. 조국적 신당에 지금 돌풍이 있는 것도 사실은 표적 수사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송영길이라는 한 정치인을 죽이기 위해서 이 후원 단체로부터 해서 집까지 해서 계속 이제 죽을 때까지 때리는 압수수색을 벌이고 결국 구속시키고 이런 행태를 이 송영길 대표도 역시 좀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국힘당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말끝마다 이제 범죄자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지배하는 사회를 이제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범죄자는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신은 그 고발 사주 사건 휴대폰 뭐 비번도 아직도 해제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AMK라고 그 노동자들을 탄압해서 짜낸 짜낸 가운데서 상가를 사들이고 그 상가를 그대로 상속받고 본인이 20대 때 반포동 아파트 딱지를 사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얻고 지금 또 뭐 서초동에도 아파트가 있고 계속해서 손받고 가면서 1가구 2주택을 피해가면서 이 부동산을 축적을 했었던 그리고 뭐 처가 쪽으로 그 한동훈 장관 처가 쪽으로 돌려보세요. 그 뭐 장인 뭐 그다음에 이 처남 좀 온갖 그 범죄에다 그 연루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마치 자기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인 양 하면서 송영길 대표에는 참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서 이 제대로 지금 이 출마해서 유세도 하지 못하게 막는 이런 상황들. 전형적인 총선용 정치 수사, 정치 검찰의 아주 그 폐악질을 지금 실내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두 분이 그 오늘 자리를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일정에 없던 시간을 이렇게 마련한 것도 너무 사정이 딱해서 이런 일은 진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시민들께 꼭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처음 알았는데요. 그 5.18 이제 신군부의 고3 학생으로서 그 신군부의 그 항의에서 시위를 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리고 호남 출신이 배출한, 호남에서 배출한, 광주에서 배출한 정치인이 지금 정치검찰에 이제 무도한 탄압을 받고 이제 고향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을 벌린 거거든요. 예, 이럴 때 광주 고향에서 큰 넓은 가슴으로 지금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는 우리 송영길 대표를 넓은 가슴으로 좀 품어줬으면 합니다. 네. 두 분 뭐 끝으로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짧게 한 말씀, 1분 정도씩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 저희 가족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송영길이 출마했다는 사실, 그리고 광주에 출마한 이유,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들께 독려, 이 세 가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 다 필사직생의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이 검찰 독재 퇴진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누나도 한 말씀. 네. 네. 사실 일단 채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청자분들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아빠 대신에 가족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우리가 당연히 누리던 발언의 자유, 선택의 자유, 참정의 자유를 잃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사실 고통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이겨내기 위한 저희의 노력, 그리고 송영길 후보 아버지의 노력이 이 작금의 현실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채널에 계신 시청자분들 또한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모두 팀 송영길이 되어서 이 송영길 후보 당선을 통해서 민주주의 공화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총선 브리핑은 이 송영길 대표의 아들, 딸 정말 너무 잘 컸죠. 저도 오늘 아들만 화면으로 보고 딸은 좀 처음 봤는데 뭐 준비해 오신 그 편말 뭐 들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잘 컸습니다. 너무 저희 선거운동할 때 쓰는 건데요. 이제 이거 메고 선거운동 하고요. 뒷면 주한이가 보여주면 정치검찰 해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송영길 후보입니다. 네. 우리 광주에 계신 분들, 그리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우리 광주에 광주 서구 갑에 또 연구가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은 또 전화로 해서 지지를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아버님을 대신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선전해서 좋은 결과 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